안녕하세요. 시르석학 5주차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사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적분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근사적분은 주어진 함수의 원시 함수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이제 그렇지만 적분값의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해보면요. 유개인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적분화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제 a부터 x까지 ft, dt 요거를 a에서 시작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하면 만약에 스몰 f가 연속이라면 f가 라지 f'x가 스몰 fx가 되고 결국 다시 말하면 부정적분이 원시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적분화 기본정리에 의해서 이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이 성립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스몰 f의 원시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그 원시함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찾는 것은 이제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fx인데 만약 라지 f'x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인 f 이런 것을 찾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함수들로는 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원시함수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함수는 물론 연속함수임이 분명하고요. 따라서 이제 특별히 0, 1, 구간 0, 1에서 이제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인데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 값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구하는 것은 이제 조금 다른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미적분화 기본 정리만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이제 이 근사값을 추정하는 방법들이 근사값을 추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이제 리만 적분의 정의에 따르면은 결국 이제 어떤 첨점 분할에 대한 리만 합과 그 리만 적분의 차이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요. 만약에 이제 Q 첨점 분할 Q의 노름이 델타보다 작다면 이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역을 이제 아주 잘게 이제 충분히 근사를 하면 그러면 이제 리만 적분을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분할에 대한 리만 합은 이제 결국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이니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리만 적분을 근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면 이제 3차 항까지 이제 3차 3차 미분 함수까지 근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5차 항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 지금 2의 마이너스 x가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x제곱 빼기 300분의
x 3승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정리에 따르면은 더하기 400분의 네, 400분의 x 4승의 2의 마이너스 c인 그런 c가 0과 x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것이 이제 테일러 정리인데요. 이것이 테일러 정리인데요. 네, 혹시 테일러 전개 또 테일러 정리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지금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일러 정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이제 fx를 이제 이렇게 fx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n번 미분 가능하고 n개도 함수가 연속인 경우 연속이고 또 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경우 이 주어진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cx가 존재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fx가 이제 2의 x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지금 1 더하기 x 더하기 그리고 좀 a는 이제 0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x 더하기 200분의 x제곱 더하기 300분의 x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00분의 f의 4승 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f를 4번 미분한 것에 c의 마이너스 x의 x의 4승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fx가 2x인 경우 f의 4번 미분은 f는 아무리 미분해도 2의 x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2의 x는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죄송합니다. 여기 3승이고요. 6분의 x 3승 더하기 이제 24분의 2의 cx x 4승인 cx가 0하고 x 사이에 존재한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fx는 2의 x고요. 이제 n은 3이고 a는 0이고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테일러 정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자리에 마이너스 x 또는 마이너스 x 제곱을 넣으면은 이제 앞선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네, 다시 이제 앞선 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앞선 앞서 테일러 정리를 적용해서 얻은 그 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은 식이 정확히 이제 여기 되고요. 이 c가 이제 cx라고 쓴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x 자리에 x 제곱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강의록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네모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을 만족하는 c가 0하고 x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6차 다항식이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 2x로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그 3차 근사로 나온 것이고 이 나머지를 제가 이 경우에 지금 R3X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는
결국 이 항들을 각각 이제 적분한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0부터 1까지 1 빼기 x제곱 더하기 2분의 x4승 빼기 6분의 x6승 더하기 24분의 x8승의 2의 마이너스 c제곱 dx. 네.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면 그러면은 그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원시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이제 앞부분이고 이제 앞, 뒤라고 쓸게요. 이 앞이 이제 메인 부분이고 뒷부분은 이제 오차 비슷하게 이제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뒷부분 항을 적분한 것이 이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2의 마이너스 c 제곱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c는 0과 x 사이의 어떤 값으로 이해를 한다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c제곱은 c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지금 2의 잠시만요. 2의 마이너스 c제곱은 이제 아무리 커봤자 이제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시 계산을 하면 이거는 지금 2의 마이너스 c제곱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4분의 x8승 dx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2의 마이너스 c제곱의 9분의 1에 곱하기 24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2의 마이너스 c제곱은 1 이하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아무리 커봤자 216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략적으로 0.005보다도 작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값, 이 적분 값을 이제 정확히 계산은 못하지만 그것을 이제 이 테일러 3차 근사다항식을 이용해서 이 앞부분을 계산하면 그 오차가 0.005보다 작은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근사값을 한번 구해 볼까요? 이 근사값을 한번 구하면 이것은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빼기 4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통분을 해주면은 210으로 우리가 통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210분의 210 빼기 70 더하기 21 빼기 5 그래서 계산을 하면 210분의 15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분을 해주게 되면은 6으로 약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35분의 26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략 계산하면은 0.7429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요.
실제 이제 근사값을 우리가 좀 더 정교한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사값과 참값을 비교하면 실제로 그 오차가 0.005보다는 작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의 적분을 근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제 이번에는 리만 적분의 정의로부터 그 리만 합이란 이제 적당한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넓이의 합을 근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AB를 이제 AB의 적당한 이제 분할에 리만 합을 이제 계산을 하면 그것이 리만 적분의 근사를 이제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길이가 모두 같은 등분할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0는 a고 x1은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고요. 그래서 여기 길이를 똑같이 n등분해서 얻은 그 점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k는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 이렇게 되는 그런 분할 P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하면요, 이제 제가 LNF라는 것을 이거는 이제 로워 썸이 아니고 여기서는 left라는 뜻으로 제가 L이라고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이제 left랑 left approximation과 right approximation 요것을 이제 할 텐데요. 이것을 n개의 길이가 같은 부분 구간 n개의 부분 구간으로 분할한 후에 이 왼쪽 함수값들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더한 것, 그것을 LNF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왼쪽 직사각형 값을 이제 높이로 하는 왼쪽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더한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면 이렇게 주어지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n차 오른쪽 근사라고 부르고요. 그거 값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왼쪽은 k가 0부터 n-1까지, 오른쪽은 k가 1부터 n까지 라는 그런 차이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두 값의 평균을 제가 tnf라고 하면 이 tnf가 대략적으로 이제 리만 합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임의의 리만 합은 무엇이었나요? 임의의 리만 합은 여기에 t1부터 t1, t2, tn 있을 때 이제 S, F, P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TK의 이제 XK 빼기 XK 마이너스 1인데요. 그러면 P가 만약에
모든 구간의 길이가 같은 분할이었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FTK를 왼쪽 근사에서는 왼쪽 끝점, 오른쪽 근사에서는 오른쪽 끝점으로 놓았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 두 개의 평균으로 평균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리만 적분의 근사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NF를 2분의 1에 ln n번째 왼쪽 근사 더하기 n번째 오른쪽 근사의 값으로 정의를 하면요. 그러면 이 리만 적분과 TNF의 차이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그 오차를 쉽게 계산할 수는 없는데 f가 이제 단조함수이면은 오차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가 단조 증가함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f가 단조 증가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만 생각을 해 보더라도 이 오른쪽 끝점의 함수값이 단조 증가라면 오른쪽 끝점의 함수값이 왼쪽 끝점의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단조 증가라면 RNF가 LNF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LNF보다 TNF가 더 크거나 같고 RNF가 가장 크게 될 텐데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L을 F의 리만 적분이라고 한다면 리만 적분 값이라 놓는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L 또는 사실은 다르보 적분 값과도 같을 텐데요. 이 n번째 우측 근사가 n번째 우측 근사는 그 구간을 n개의 같은 길이를 갖는 구간으로 등분할한 것의 지금 상합이기 때문에 이 상합은 L보 적분, 리만 적분, 다르보 적분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왼쪽 근사는 항상 이 적분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 빼기 적분과 TNF의 차이는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 RNF에서 LNF 오른쪽 근사에서 왼쪽 근사를 뺀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이것이 2n분의 1의 b 빼기 a의 fb 빼기 fa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조 증가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단조 감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조 감소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전부 다 그 왼쪽 근사가 전부 다 더 커지겠습니다. 왼쪽 근사가 항상 더 커지고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이제 똑같이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L 빼기 TNF가 이번에는 LNF 빼기 RNF가 되겠고요. 이것은 2n분의 1의 B 빼기 A의 FA 빼기 FB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합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F가 단조함수라면 이제 이 부등식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이제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우리가 이제 이 오차를 얼마 이하로 주어진 적분값을 근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등분할 근사를 이용한다면은 이 n을 이제 크게 할수록 오차가 작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원래의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F0는 1이고요. F1은 2분의 1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n번째 왼쪽 근사와 오른쪽 근사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오차가 2n 2분의 1 이렇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2n 2분의 2 빼기 1 이것이 이제 오차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을 이제 16으로 택하면요. 이제 0부터 1까지 구간을 우리가 16등분해서 계산하면은 오차가 0.02 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다른 종류의 더 이제 오차에 대해 더 좋은 오차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근사적분 방법도 있는데요. 근사적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습문제 5문제도 이 미적분 기본정리와 다르보적분, 근사적분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추가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측도 집합 그래서 메저 제로셋이다 또는 널셋이다 라고 부르는 집합 정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실수의 부분집합이 이제 Z를 어떤 가산 셀 수 있을 만큼 무한한 이런 열린 구간으로 이제 덮는데요. 그 열린 구간들의 길이의 총합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이렇게 아주 길이가 작은 열린 구간들을 가산계로 덮을 수 있는 집합을 우리가 영측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서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할 필요충분 조건 중에 하나로 어떤 함수의 불연속점들의 집합이 이 구간에서 영측도 부분 집합이다 라는 것이 이제 르베그의 적분 가능성 판정법이라고 부르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정의는 이제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코시 판정법도 알아보았고요. 코시 판정법이 있었고, 여기 두 번째 명제는 조금 살짝은 다르지만 두 번째 판정 또는 세 번째 명제의 판정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다르보 적분과 아주 유사한 판정법이었고요. 이제 네 번째 르베그의 판정법도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양한 판정법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르베그의 적분 가능성 판정법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추가로 지금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설명을 했는데요. 교재를 읽어보면서 이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